지난 연말이었죠. 12월 31일 날 이제 후티 반군이 세계 최대 선박 회사가 운영하는 이제 화물선 컨테이너선을 이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해에 이제 순찰을 돌고 있던 미 해군 헬기들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후티 반군이 타고 있던 선박 3척을 이제 격침을 하고 한 10여 명 정도의 이제 반군들을 이제 사살을 했다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이 후티라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특정 종족인가요? 그럼 후티는 도대체 뭔가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되게 핫한 존재가 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이제 정프로님은 어딘가 바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난 이거 잘 모르겠다. 얘네들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다. 라는 약간 미스테리한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 되게 이제 후티 반군, 뭐 다 알아.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후티라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특정 종족인가요? 그럼 후티는 도대체 뭔가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답을 하실 수 있나요? 답을 하셔도 계속 한번 봐주시고요. 아니시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사실 이제 후티 반군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한 이제 명칭인데, 일단은 쓰겠습니다. 이제 후티 반군, 후티라는 이름의 반군, 이렇게 이제 되는 네 글자 집단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되게 핫한 존재가 되고 있죠. 홍해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활발한 활동을 이제 합니다. 지난 이제 연말이었죠. 12월 31일 날 이제 후티 반군이 세계 최대 이제 선박 회사가 운영하는 이제 화물선 컨테이너선을 이제 공격을 이제 시도를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해에 이제 순찰을 돌고 있던 미 해군 헬기들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이 타고 있던 선박 3척을 이제 격침을 하고 한 10여 명 정도의 이제 반군들을 이제 사살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후티 반군이 이제 글로벌 뉴스에 이제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제 10월 7일 이제 가자 전쟁 이후부터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교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뭐 주로 이제 선진국들,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의 소속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이제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11월 이후에 100여 차례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이제 발사하는 그러한 이제 무력 시위를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이 후티 반군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는 친구들이냐라고 하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우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나라 있죠. 사우디 반도가 이제 장화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금방 잘 아시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분단 국가 그러면 이제 북예멘, 남예멘 뭐 이렇게 이제 배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예멘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집단이 이제 후티 반군입니다. 그래서 이 예멘은 보면 이 홍해랑 접해 있죠. 홍해랑 접해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예멘.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보면 이집트, 그다음에 수단, 에리트리아, 지부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멘이라는 요 나라는 정말 절묘하게 이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한쪽, 즉 인도양에서 들어가는 요 입구를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홍해를 거쳐야만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지중해로, 그래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박 통행량이 이제 많은 이 지역에 대해서 후티 반군들이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홍해 같은 경우는 뭐 교통량뿐만 아니고 이제 해저 케이블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해저 케이블들이 이 홍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에 해당하는 바브엘 만데브 그 해협 요 지역에 대한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은 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되게 많은 그러한 집단이 이제 후티 반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다시 복습하는 기분으로 옛날 이제 예멘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면, 이 예멘은 이제 사우디 남쪽의 이제 나라다라는 정도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명한 모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때 유명한 커피, 이제 모카라는 이 커피 이름이 사실은 이 예멘의 항구,
여기 있는 이 모카 항구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사실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신기한 식물들, 꼭 외계 식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는 이제 소코트라라는 섬이 있는데, 요 소코트라 섬, 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소코트라 섬도 이 예멘의 이제 땅이죠.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흙으로 만든 10층짜리 아파트가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홍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멘은 예전에 보면은 그 홍해에 뭐 하와이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좀 관광 명소이기도 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멘이라는 나라는 이제 원래 북예멘, 북예멘은 이제 아랍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 아랍 민족주의에 기반한 아랍 사회주의였고요. 그다음에 남예멘은 이제 공산국 국가였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분단 상태를 유지하다가 1990년에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1990년에 이제 동독과 서독도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남예멘, 북예멘도 통일이 되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예멘에 이제 존재하는 반군 세력이 이제 후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티라는 세력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족 이름이야? 아니면 무슨 헤즈볼라 이런 것처럼 이제 무장 단체 이름이야?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후티라는 이름은 초대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이라는 것들은 이제 헤즈볼라 같은 그러한 특수한 특정 집단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종교적인 색채가 이제 매우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티라는 이름 자체는 뭐 부족 이름이 아니고, 후티라는 세력을 처음에 이끌었던 지도자, 즉 모함메드 알 후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모함메드 알 후티는 이제 1994년부터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집단을 이제 후티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티 집단 단체 스스로를 안사르 알라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라의 지지자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후티라는 명칭과 더불어 이제 안사르 알라라는 명칭을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처음서부터 무장 반군으로서 존재를 했느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안사르 알라라는 이 집단은 처음에는 이 관용, 이 꾸란에서 이야기하는 관용,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제 신학 운동의 어떤 베이스를 두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있고, 그것들이 어떤 폐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광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평화롭고 개방적인 어떠한 그러한 성격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서로 잘 지내보자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집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화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티라는 이 집단은 기본적으로 시아파예요. 시아파 이슬람의 이제 그 계열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아는 시아파, 12 이맘 이쪽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자이디라는 또 다른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아, 순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또 세부적인 종파들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티라는 집단은 그 중에서도 이제 자이디라는 종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되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멘 북쪽,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경계에 보면은 이제 사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금 화면에 짙게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인데요. 이 사다라는 지역에 오래전부터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디라는 이제 수니파의 계열로 분리되는 종파의 소속이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된 단체가 이제 후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시아파라고 이야기는 말씀드리지만, 이 이슬람 율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얘네들을 과연 시아파로 넣어야 되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시아와는 뭐 교리도 많이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체계가 상당히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3의 뭔가로 넣기로는 애매하니까 그냥 이제 시아 쪽으로 분류할 뿐이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뭐 이란하고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교리로만 따지면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이디,
라는 종파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한 8세기 이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이드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종파예요. 그래서 이 자이드라는 사람은 이제 무함마드, 이 이슬람의 이제 창시자죠. 예언자였던 이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알리라는 사람 되게 유명하죠.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오다 보면 이 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순니, 시아가 이제 갈리게 됐는데 이 알리의 증손자인 자이드 빈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슬람 최초의 이제 왕조가 이제 아마이야 왕조가 있죠. 이 왕조의 첫 번째 반란자예요. 740년 정도의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함마드의 사위였던 알리의 증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따지면 되게 이렇게 좋은 성골이죠. 그 사람이 반란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왜 일으켰냐?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꾸란의 정신에 따라서 뭔가 살아야 되는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추종자들이 이제 9세기 들어서 이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도망을 와서 이제 어디 정착을 하냐면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멘의 사다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 이슬람의 정통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하고 계속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또 오스만 제국하고도 티격태격. 그다음에 지금의 사우디 왕조를 이끈 이제 와하비족 하고도 또 티격태격 하면서 되게 독자적인 세력을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난 20세기 들어서 1918년에 이제 자이디라는 왕조를 이 사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도 이제 합니다만 1930년대 이제 와하비족이 주축이 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많은 영토를 이제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60년대 들어와서 이 예멘이라는 지역이 당시 이집트가 이제 후원을 하던 아랍 민족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왕정이 아닌 이제 공화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 자이디 왕당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한 시기를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다라는 지역에 조용히 이제 은거하게 되는 이러한 집단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따지면 그래 그 뭐 자이드라는 사람이 만든 어떠한 그러한 종파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거를 뭐 1994년에 모하메드 알 후티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종파는 나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뭐 이런저런 모임 중에 하나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왜 이제 반군이 됐어?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집단 내에서 노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꾸란의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방적으로 보고 우리가 다른 사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좀 더 개방적으로 가자. 언제까지 이 사다라는 동네 산골짜기 동네에 갇혀서 살 거냐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고 야 그래도 우리는 이 꾸란의 정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이 정통의 어떤 정신을 계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양쪽 세력이 이제 갈등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자 아까 말씀드렸던 모하메드 알 후티라는 사람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통주의자라고 대답을 하는데 오히려 지도자인 모하메드 알 후티는 오히려 개방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온건 노선 정도를 이제 걷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이디파 그러니까 이제 부패에 저항을 해서 봉기를 일으켰던 자이드의 후계를 자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예멘에서 횡행하고 있던 부패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고 뭔가 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은 계속 이제 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집단이자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뭐 이런 뭐 종교, 뭐 사회 집단, 사회 운동 뭐 이런 성격 있던 이제 이런 단체였는데 이 집단이 2003년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2003년은 지금은 이제 20년 벌써 20년이 이제 넘어갔네요. 많은 분들이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이제 침공을 이제 한 해죠. 돌이켜 보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안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역사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미국이 명분 없는 이제 전쟁을 이제 개시를 한 거죠.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을 이제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러한 상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이 이 지역에 와서 전쟁을 벌였던 1990년에 벌였던 이제 걸프전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특정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지. 이 교도들이 들어와서 뭔가 전투를 벌이는 것은 뭔가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오케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전혀 이제 명분이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하메드 알 후티도 급진화됩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세력들을 없애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이교도들한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급진 강경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를 이제 모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난 예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 예멘의 정국이 이제 불안하게 됩니다. 모함메드 알 후티는 이제 부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예멘을 다스리고 있던 압둘라 살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함메드 알 후티가 되게 눈엣 가시 같은 이제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티라는 단체에 대해서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해산을 하고 조용히 살아라. 안 그러면 우리가 강경 대응을 해서 너희들 다 빵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모함메드 알 후티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예멘 정부군이 이 모함메드 알 후티가 이제 주로 활동을 하던 이 사다 지역에 이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결국 2004년 9월 달에 모함메드 알 후티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남아가지고 정부군의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원한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4년 이후에 한 2010년까지 이 사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차례 이제 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이 후티라는 세력은 2010년 이전까지는 중동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동네 그리고 소수 종파에 기초한 그렇고 그런 조그마한 이제 무장 단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011년부터 예멘의 정국이 다시 한번 급 변화하는 물결을 타게 되면서 이 올망졸망했던 여러 그 반정부 세력들이 다 연합전선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후티도 본격적인 무장 세력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장 세력이 이 기존의 당시 살레 대통령을 이제 몰아내자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이 후티의 존재감들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후티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에 어떤 영향력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이디파라는 별도의 종파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력을 충분히 이참을 틀려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정부군뿐만 아니고 그 여러 반군들 내부적으로도 큰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2014년을 전후해서 당시에 중동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던 이제 이슬람 국가 IS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 이 IS를 이제 이끌고 있던 이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어떻게 보면은 예멘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서 지위를 굳히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 2015년에 걸쳐 가지고 이 후티 세력은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2015년에 수도인 사나 요 지역이죠. 이 사나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넓게 보면 시아파 계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친이란적인 행보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 예멘의 움직임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야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UAE가 개입을 하게 돼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제 예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후티는 예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과 계속적으로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예멘 전쟁 시간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수세에 몰리는 듯한 했던 후티 세력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버젓이 예멘의 많은 지역을 통치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서부 지역이 이제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즉 과거에
뭐 지금도 수도죠.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하고 있는 세력을 이제 대부분 힘이 가장 세련 현실적인 세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쪽에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요 아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이제 남부 뭐 임시정부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옛날 이제 뭐 정부 세력 일부가 이제 남아서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서 남아 있는 지역이 요 지역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해안가 지역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코트라 섬 정도를 이제 영역으로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이 세력은 뭐 사우디에 지금 가 있다. 리야드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 있지. 이 지역은 그냥 거의 존재감이 없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정부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부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만큼 정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들이 이제 알카에다의 분파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지역이죠. 이렇게 보면 뭐 후티가 이제 원오브댐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예멘 동부 지역은 대부분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지역들은 대부분 요 서쪽 지역에 이제 다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 지역 상당수를 이 후티가 이제 점유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티 같은 경우는 현재 세금도 이제 걷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적인 화폐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수도를 점령했으니까 과거에 예멘 정부군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각종 무기들, 뭐 탄도미사일, 대공미사일 이런 것까지 다 보유한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서방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후티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나라는 이제 이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반군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멘을 통치하고 있는 핵심 세력 중에 하나다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군처럼 퍼레이드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가지고 무슨 전시회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전시회, 뭐 이런 무기들을 보다 보면 미제 무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랑 전쟁을 이제 펼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버리고 간 많은 장비들을 노획을 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러한 국가이기도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후티가 어떻게 보면 예멘의 실질적인 지도 세력으로서 성장을 이제 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가자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홍해라는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선박들을 공격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주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맞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티라는 이 세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하마스 이런 집단보다는 좀 온건한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헤즈볼라랑 좀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치 집단이기도 하고 무장 세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지역을 지배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은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국한돼 있는 이제 그러한 세력이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제 이런 집단이라고 보면 후티 같은 경우는 예멘의 가장 핵심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예멘의 지도자 지배를 하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군이다 그러면 정부군에 밀려서 뭔가를 위태위태롭게 하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때요? 쭉 들어보시니까 그런 이미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드론도 날리고 탄도미사일도 쏘고 대공미사일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명칭 그리고 이 집단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면들이 많다. 네, 그래서 기억이 과거에 이제 그 예멘 이야기를 할 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예멘 편도 이참에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되게 소수 종파의 베이스, 그 다음에 예멘 북부에 몰려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베이스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종교 단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장 세력이기도 한 헤즈볼라랑 되게 비슷한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서 후티 반군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후티라는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삼프로 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